안녕하세요. 김범준 선생입니다. 자, 지난 연간 커리큘럼 OT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첫 번째 과정인 스타팅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내 1년 과정은요, 총 5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교재가 두 종류예요. 자, 요렇게 두 종류가 있고, 선생님, 스타팅 블록이라는 거는 좀 들어봐서 알겠는데, 페이스메이커는 뭔가요? 자, 요거는 입문 엔제입니다. 자, 내가 올 한 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각각의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타팅 블록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표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주황색 있지? 이 주황색 얘가 이제 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이제 요 분홍색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순서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이 표지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난 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교재 구성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를 말씀드려 볼게. 자, 일단 교재 구성 자체는 80% 정도의 기출 문제와 자, 그 다음에 20% 정도의 자작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 아나토미라는 기출 문제집이 이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일 텐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도 기출 문제를 다룹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시행된 지 이제 30년이 벌써 넘었죠, 이제.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또한 수능 시험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완벽하게 하셔야 새롭게 출제될 수능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라는 게 뭐 새로운 문제들도 출제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변형 가공한 차례도 많이 출제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좀 베이스로 깔아놨고, 다만 이제 평가원의 생각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문제 중에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중에서 정말 좋은 게 많죠. 자,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도 주요 문항을 선별을 해가지고 요 교재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개념을 통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제 수학 실력을 좀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00점 목표예요. 100점 목표. 그래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요 안에 수록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리고 그럼 누가 들어야 되냐? 수강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연간 커리큘럼 OT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4등급 정도 선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질문 게시판에 정말 많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 선생님 수업 듣고 싶습니다. 절대 못 듣나요? 뭐 반드시 딴 거 듣고 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출에서 3점 문항 정도는 좀 풀 수 있는 실력이었으면 좋겠고,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다,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하면 3점 문제는 내가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실력이면은 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 미적분에도 해당이 됩니다. 수원, 수투, 확통은 사실 선생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 근데 미적분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려 볼게.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코사인 3x 제곱 더하기 1. 자, 이런 함수가 있어. 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도 아니야. 얘를 한번 미분해봐라. 요 미분하는 계산 한번 해봐라. 야,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우선 요 합성함수 미분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은 조금 듣기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도는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등급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다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또 선생님 저는 그럼 100점 목표인데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이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 자, 선생님 무슨 OT 때부터 그래프입니까? 아니,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각적으로 좀 알아듣기,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냐면요. 1교시에요, 1교시. 자, 요건 2교시입니다. 2교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T라고 쓸게. 자, 여러분들 수학하고 이제 물리에서 T, 시각이죠? 시간. 이렇게 해서만 씁시다. 그리고 요거 이제 난이도예요, 난이도. 이제 Y축을 이제 난이도 축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고 난이도는 뭐냐? 최고 난이도. 자, 요 라인. 자, 요 라인은 뭐냐면 당연하게도 수능에서 100점 라인입니다. 수능 100점.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치? 자, 그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그래서 출발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 본질적인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의 난이도가 높을까? 안 높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그 해당 교시마다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다 뚫어버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교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뭐 각각의 단원마다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개념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항까지 다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거야. 아, 그럼 그 개념으로만 풀리는 거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수능에서 다뤘던 정말로 출제가 됐던 것들. 알겠지? 자, 그런 거. 그래서 아무거나 이 해당 단원 거 들고 와. 그러면 선생은 이 개념만으로 여기까지 다 뚫어버릴 수 있어요. 이 개념만으로 여기까지 다 풀어버린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 그치? 아, 선생님, 저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기까지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치? 현재 저는 96점 실력인데요. 이미 올해 수능 봐가지고 또는 뭐 1등급 실력인데요. 이럴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요. 이 개념에서 빈틈이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부터 당연히 출발을 할 거고 여기서 빈틈이 하나도 없이 메꾼 상태로 이 문제들 다 풀어버리는, 자, 알겠죠?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뭐 교과서 개념 자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개념이 약해서 문제를 못 푸나 보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 아니,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 알겠지? 선생은요, 어떻게 수업 진행하냐? 어떤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이 문제를 해석해 가보면서, 야,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겠다라를 알려드리는, 그치? 완전히 이 문제를 해체 분석하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일정 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겠구나를 정확하게 알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현장에서 개념을요,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0문제라는 게 완벽하게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문항수는 이제 140에서 이제 160개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 그건 수원수투, 미적, 확통, 거기서 과목마다 조금씩 문항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설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난 해설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설지는 그 강사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겠죠? 자, 색깔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난 색깔 있는 강사는 아닙니다. 내 풀이가 특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해설지라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 어떤 교재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 수업하고 이 해설지하고 달라. 해설지 풀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선생님 풀이를 이해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해설. 그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내 교재를 제작하면서 강의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교들 있잖아. 강의를 꼼꼼하게 보고서 그 결대로 완벽하게 해설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검토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오타도 없도록 총 5번의 검토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없는 상태에서 책만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복습하다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다 해설지 보시면 그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렇게 이제 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한 교재고, 이 스타팅 블록이라는 교재는 선생이 한 5년 전부터 이제 쓰던 교재 이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내 마음을 좀 담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5년 전에 김범준이 그 당시에 김범준을 갈아 넣어서 만든 교재고 5년 동안 발전을 시켜온 교재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준비할 게 있어. 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말씀 잠깐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발 문제 좀 풀고 수업을 들읍시다.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럼 강의를 틀어볼까? 그 강의를 쭉 들어볼까? 아니, 수학이란 게 풀어보지도 않고 그 문제를 들으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렉처 몇 가지 수업을 들을 거야. 그럼 거기 있는 문항들을 적어도 한 번은 쫙 풀어보고 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못 푼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이 부분은 여기서 딱 막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지? 의문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해당 부분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누군가는 10문제를 딱 풀었다면은 뭐 9문제 풀어내고, 그치? 한 문제를 못 풀어서 그 부분만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잖아. 어쨌든 간에 개념 강의 자체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맞췄던 9문제도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해설할 수가 있거든. 알겠지? 그리고 나의 강점은 뭐냐면요. 어떤 개념 하나로 다 뚫어버려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잡기술도 전달하지는 않고요. 그냥 교과서 개념만으로 다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춤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10문제를 풀어봤더니 한 두세 개 풀고 나머지는 시작을 못 하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적어도 문항당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이 문제가 뭔지 파악은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 해설지를 보고 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해설지를 보는 타이밍도 요 정도의 고민을 해보고 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예습,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습은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읍시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근데 이게 더 중요해. 뭐냐면은 수업을 듣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복습입니다. 복습. 너무 중요해, 이거는. 복습. 복습이라는 건요, 그 문제를 안다는 게 난 기준이거든. 알겠지?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필기노트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입시 수학은 암기 과목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암기 과목만은 아니거든.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복습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풀 수 있으니까 됐네요. 그건 지금 얘기지. 원래 수업을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잔상 때문이라도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잖아. 일주일만 지내도 기억이 좀 흐릿해지면서 그때 못 풀었던 문제를 여전히 못 풀 수도 있고, 그때 못 풀었던 문제인데 여전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이거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습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냥 수업 듣고 한번 풀어봤다. 오답 정리를 해봤다. 이게 복습이 아니야. 수능날 알 수 있을 정도가 복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12월이에요. 수능은 내년 11월이죠. 거의 1년의 텀이 있단 말이지. 지금 풀었던 걸 여러분들 그때 알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건 마치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도 그런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는 영어 단어장이라는 게 있었거든. 조그만 책으로. 그래서 뭐 2, 300페이지 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사. 그리고 막 앞 페이지부터 외우기 시작해. 되게 무식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선생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보다 보면 앞부분 막 까먹고 있거든. 그러면요, 이게 한번 그때 완벽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까먹게 된단 말이야.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냐? 이건 좀 우매한 짓이고, 일단 그 책을 끝까지는 한번 봐야죠. 그치? 완성도 있게. 그리고 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보면서 흐릿했던 기억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 두 번째 또 끝까지 쭉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는 뭐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알겠더라고. 그럼 나머지 절반이요. 다시 보는 거지. 또 세 번째 보는 거지. 이런 게 복습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알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알겠지? 기준이란 건 스스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타고난 친구들은 한 번만 복습해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 두 번, 세 번 난 복습할래. 그리고 현재 4, 5등급이 그 친구는 4번, 5번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괴로운데요. 4번, 5번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4, 5등급인 거 아니야?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그럼 지금이 늦었냐? 안 늦었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이 교재만으로, 이 컴팩트한 교재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복습하기도 양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이겨내셔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복습의 기준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오답 정리를 한번 했다. 그 정도면 곤란해. 이 문제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만 딱 들이댔을 때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복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의 복습의 기준을 높여두시고 여러분이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제 뭐 답까지 다 외우고 풀이의 논리까지 다 떠올라요.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죠. 페이스메이커라는 교재입니다. 자, 과거의 김범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교재가 스타팅 블록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올해의 김범준, 과거 5년 전의 김범준보다 지금의 김범준은 정말 실력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알게 됐거든. 올해의 김범준이 1년을 갈아 넣어서 만든 교재예요. 바로 인문 엔제입니다. 선생님 엔제라는 거는 기본서가 끝난 다음에 좀 보면 좋다던데요. 뭐 한 4월쯤에 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3월쯤에 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요 그 교재를 좀 당겨서 출시한 거야. 자, 그래서 전문항 자작 문제고, 일단 스타팅 블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기 좋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쭉 한번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블록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문항수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각 렉처별로 10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3점짜리 문항들은 한두 문제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4점 초반 난이도부터 끝 난이도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구성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요. 3점 문항들을 한 40% 정도는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3점짜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도 수험생의 능력이거든. 100점을 맞는 친구들도 그 3점짜리를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100점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자, 일단은 각각의 단원별로 스텝 1과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스텝 1이 3점짜리고 스텝 2가 4점짜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는 3점하고 4점짜리 중반 난이도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는 뭐냐면 4점짜리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있죠.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14번, 15번, 뭐 22번, 28번, 30번 요 정도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의 문항들은 이제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팅 블록만으로는 문제 수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그젠플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교재도 맞긴 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같이 봐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사실 완벽하게 알고만 있다면 최소 96점 정도의 실력은 확보가 될 거예요. 알겠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엔제 시점이 너무 늦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나중에 풀기 시작해. 그리고 그때 엔제를 봤더니 너무 또 어려워. 그래가지고 배운 것들을 연습하기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기존의 엔제들이.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빈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빈틈을 좀 내가 메워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자, 여기서부터 좀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확신합니다. 자, 잔소리는 요 한 페이지로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요것 또한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능 때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신경을 썼어요. 자, 뭐냐면요. 스타팅 블록 필기 노트입니다. 이거는요. 일단 첫 번째, 뭐 벌써 제목에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뭔지 내용은 알겠죠. 일단은 크기 자체는 교재보다 콤팩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교재랑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수학 과목은 그 작은 게 나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교재랑 동일한 사이즈로 맞췄고, 자, 그 다음에 글씨도 우리 잘 쓰는 조교들이 내 강의를 보면서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어. 선생님이 말로 흘리고 지나가는 부분들 있지? 말로 야 이거는 이렇잖아 라는 부분까지 여기다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래서 뭐 스카 갔어, 공부를 막 시작해, 스타팅 블록 이제 쫙 문제만 딱 펴놓고서 막 풀기 시작해. 근데 이 부분 막혀? 어때? 뭐야? 강의를 볼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렇다면은 필기노트 펴보시면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장에 꼽아놨을 때도 이제 예쁠 정도로 좀 디자인을 구성을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스타팅 블록 필기노트 아니겠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있잖아.
또 복습할 때 요거를 쭉 읽어봐야 복습인가요? 아니라고. 복습이란 건 그 문제 풀 수 있으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읽어보셔도 돼. 어떤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팅 블록에는 필계단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두 번째 봤을 때 그냥 새 책인 상태에서 그대로 그 문제 풀어낼 수 있으면 된다니까. 알겠죠? 누군가는 그냥 강의를 5회도 그래. 5회도? 3회도 그래. 강의를 3회도 그랬다고? 제정신이야?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잖아.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강사더라도 완성도야 80%, 90% 정도밖에 못 올려줘요. 나머지 1, 20%는 본인이 메워야 된다고. 그 빈틈을 본인이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2번 들었다. 이거 복습 아니라고. 필기노트를 읽었다. 복습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냥 세 문제 딱 던져놨을 때 그냥 풀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복습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조교들이 내 강의 완강된 상태를 다 보면서 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촬영해가 보면서 이제 해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필기 노트를 이제 제작은 하고 있지만 강의가 완강이 되어야지 출제가 아니라 출판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출판 시점은 완강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통의 경우 한 12월 말 정도 출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어쨌든 총 준비한 게 3권의 교재입니다. 뭐 필기노트도 이제 교재라고 치면은 이제 3종류의 교재를 과목별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제해놓고 나면은 최소 96점 정도의 실력은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전문항을 대신에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뭐 약간의 감각까지 있는 친구라면 100점을 맞게 충분한 내용을 이 교재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뭐 여기 겨울방학 뭐 실전 개념 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 쉬운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허들링 가서 심화 내용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수험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알겠어요? 다만 그 나중에 좀 어려운 내용도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쉬운 부분이 기초가 든든하게 돼 있으면 완벽하게 돼 있다면은 요 심화 부분까지도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전달을 하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방향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알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한 번 더 듣겠다, 필기노트를 한 번 더 읽겠다. 그런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다면은 수능 100점 맞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하고 좀 OT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입시 수학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공부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지. 어떤 내용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암기를 하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겠죠. 이 적용이란 건 뭐 우리 수험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가 될 겁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여기에만 많은 노력을 쏟더라고. 여기에만.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알아서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겨울방학 단계라면 여기에다 좀 초점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게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뭐 기출문제로 쳐볼게요. 이런 형태가 있을 테고, 뭐 기출문제, 뭐 문제 하나하나예요. 뭐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진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 자, 이런 것을 싹 공부를 하고 나잖아? 했더니 뭐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새로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요 부분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쪼개보잖아. 이렇게 쪼갠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요 문제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 요 부분은 이 문제의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문제에 썼던 뭐 계산을 묻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요들 중에서 빈틈이 있잖아요. 빈틈이 있다면 요 새로운 문제를 못 풀거나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비유를 해드리면 이런 거야.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 10이라고 쳐봅시다. 10. 알겠어요?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 10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1이야? 그 문제는 당연히 틀리겠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9야? 그 문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오를 때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그건 1부터 9까지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9까지는 알더라도 이 문제는 틀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누구나 이런 정체기는 거치거든. 정체기가 있고 확 점프를 합니다. 정체기 있고 확 점프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알겠지? 성적이란 게. 자, 그래서 이 정체기는 그 빈 물잔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잔이 넘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거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암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또 아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암기란 얘기지. 요 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암기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셋 다 당연히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데 이번 겨울방학 시즌만큼은 적어도 암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고 할애를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알겠지? 다만 이런 과정이어도 무방합니다. 선생님 있잖아. 그 예전 연간 커리큘럼 OT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 단거리 육상 선수였다고. 그러고 나서 그 관두고서 공부를 시작한 거라니까. 근데 뭐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육상했더니 몸이 왜 이래요? 원래 운동선수들이 관두면은 살찌잖아. 자, 그래서 그래. 자, 그런데 공부를 막 시작했어. 운동을 하던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뭐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을 것 같아. 물론 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학교를 나오긴 했어.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공부도 해본 사람이 그 요령도 알고, 그치? 뭐가 출제될지도 알고 이런 거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할 때는 성적이 안 올라요. 선생님 운동 관두고 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난 내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그 정도로 그때 요령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거쳤던 그 시행착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덜 거칠 수 있도록 여기다 다 담은 거거든.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아니라 그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은사님이 한 분 계셔. 선생님이 그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거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면은 잘 진도를 안 나가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려고 노력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뭐였었냐면 야, 이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공부를 계속 해왔던 친구라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뭔가 백지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니 뭔가 베이스가 없잖아. 그럼 이해하기도 더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경우는 암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암기를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할 기회라도 온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암기한 셈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 그냥 외워보래. 그래서 외웠단 말이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말이지. 한 두어 달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소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만 있다면은. 그런데 나는 이 문제가 이 문제랑 똑같은 건지 몰랐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를 알고는 있었어. 외우고는 있었단 말이지. 풀이 방법은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새로운 문제, 완전히 비주얼을 다르고 함수도 달라. 그런데 봤더니 풀다가 보니까 이거 언제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럼 그때 했던 이 문제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사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 이런 경험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웬만한 건 다 풀어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 순서가 꼭 지켜야 되는 순서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이해하고 나서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외우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연습을 하는 거겠죠. 아시겠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수학에서 암기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시 수학은 암기 과목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있잖아. 올해 수능 문제 있지. 서울 문제를 쭉 봤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선생님 46문제를 다 풀었지만 다 봤을 때 새로운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서 내 기준에서는. 알겠지? 다 봤던 것 같았다고. 물론 이제 선생이야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한 25개 정도는 봤던 것 같아야 그 친구들 시험장에서 100점 나오거든. 알겠지? 선생님 개념 알면은 그거 응용해서 푸는 게 수학 아닙니까? 아니라고. 입시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 100분 내는 한정된 시간에 30문제를 기계처럼 푸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가 뭔지 알고 가는 거야. 다 경험이거든 그게. 알겠지?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정말 중요할 것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암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외우려면 여러 번의
복습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길게 말씀을 드렸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열정이 있을 때 아닌가?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일 테고, 그렇지? 자, 그리고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이 시점이 가장 열정적일 때야. 의욕도 있을 때고. 선생님 참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때 그런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그 노력의 방향만 제대로 된 방향이잖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의 방향이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내가 배웠던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가겠다. 알겠지? 초점만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김원효 선생이었어요.